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허유루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건설사와 언론사의 끈끈한 유착 실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건설사는 일단 신문 또 방송의 가장 큰 광고주 중 하나죠. 네, 무시 못할 광고주죠. 게다가 요즘은 직접 언론사를 인수했거나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건설사들도 제법 됩니다. 네, 상식적으로 이 소유주든 또 광고주든 건설사의 입김이 보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네, 오늘 취재한 내용도 바로 지역의 유력 언론사와 건설사 간에 벌어진 뒷거래 의혹입니다. 먼저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 현장과 이를 둘러싼 언론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 특산품인 미역과 다시마 양식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어촌입니다. 이 마을 해안에는 축구장 30개 넓이 총 2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빈 땅이 있습니다. 해안가인데다 일광해수욕장과도 이어져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동해선 일광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부산에서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금싸라기 땅입니다. 울산까지 전철이 개통이 될 거거든요. 그런 이제 교통망도 있고, 그 다음에 기자님 보시다시피 여기는 완전 그 뷰 자체가 막히는 것 없이 다 보이고. 원래는 유리를 만드는 공장 부지였습니다. 지난 2013년 공장이 이사를 가면서 매물로 나왔는데 인수자가 선뜻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일반 공업지역이라 개발하려면 복잡한 용도 변경과 인허가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7년 부산 지역 아파트 건설업체 동일스위트가 현금 1,430억 원을 주고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37층짜리 아파트 15개 동이 들어서는 대규모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계획을 자신만만하게 공개했습니다. 가지고 한국유리가 2013년도에 이제 철수를 하면서 군산공장으로 다 넘어가 철수를 하면서 2017년도에 이제 그 동일에서 아마 자기들의 목적대로 해가지고 아마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아마 이 땅을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걸까? 동일스위트가 꺼낸 카드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제였습니다. 부지 용도를 바꿔주는 대신 건설사는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건물을 짓도록 하고 공공기여금도 내도록 계획 단계부터 관청과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용도를 종상향시킨 것에 대한 특혜에 대한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것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 지역을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사전협상제입니다. 그러나 계획이 공개되자 당장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주변으로 고층 건물들이 병풍처럼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바람과 파도의 변화가 생겨 주민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층 건물이 줄줄이 들어선 해운대 지역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빌딩에 풍이 생기고 이러면은 태풍이 1년에 한 2개 내지 3개 온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건물에 맞아갖고 우리가 역으로 피해보는 이런 상황도 마을 쪽으로 방파제를 잘 못 설치했을 때는 마을에 엄청난 그 파도가 오거든요. 지금 여기에 한 30층 정 생기면 파도는 이 밑에는 지금 파도가 거의 덮친다고 봐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인허가 권한을 진 부산시도 동일스위트의 개발 계획안을 반려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허가를 해주는 건데 동일스위트가 내놓은 건 전체 건축물의 80%를 아파트로 채우겠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 통상 호텔 등 관광시설을 짓는 것보다 수익률도 높고 환수도 빠릅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사업 계획안을 제출합니까? 민간 사업자가. 상식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장군과 부산시가 만만하고 녹록하게 보이면 그런 사업 계획을 내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 그 많은 공동주택을.
세 차례 반력 끝에 지금은 주거 비율을 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33층 아파트 12개 동을 짓고 나머지는 40층 수준의 생활형 숙박시설 2개 동을 비롯한 해양 관광시설로 채우겠다는 수정안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레지던스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땅을 개발하겠다는 방향이 우리 도시계획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불충분하게 오니까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못 넘기는 거죠. 주택만 하는 거는 문제 있지 않나. 그 해양관광 뭐 그런 쪽에 기능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지역 언론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도 민간 사업자의 이득 챙겨주기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고층 난개발을 우려하면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주민들의 반대가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한 사업자가 물밑 합의를 시도하는 행태는 사전 협상형 개발의 최우선 조건인 공공성에 위배되는 비윤리적 행태라는 비난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은 사전 협상제를 다룬 특집 기사에서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한 방법이지만 여전히 특혜 논란이 있다며 동일 스위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뉴스원과 프레시안, 지역 민방인 KNN 등도 개발 계획이 반려된 이유와 문제점, 개발 이후 도로 문제 등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인접한 일광 신도시 입주로 교통량은 포화 상태입니다. 기장구는 교통 혼잡 수요를 유발한 주체인 사업자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산의 유력 일간지인 부산일보의 논조는 달랐습니다. 우선 동일 스위트가 해당 부지를 인수한 후부터 꾸준히 사주 일가의 인터뷰가 등장합니다. 2018년엔 김은수 동일 스위트 대표, 2019년엔 김 대표의 아버지 김종각 회장, 올해는 다시 김 대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차별화된 해양 공간을 조성하겠다. 김종각 회장의 호를 딴 문화센터 건립을 구상 중이다. 청소년과 가족 단위가 즐길 수 있는 시설로 개발한다. 지난해 4월 29일에는 신문 한 면을 모두 할애해 동일의 개발 사업에 대한 특집 기사도 실었습니다. 제목은 옛 한국 유리터의 랜드마크 해안 리조트 밑그림, 홍콩 리펄스 베이, 싱가포르 센토사 같은 유명 해안 관광지를 언급하며 주거와 어울린 복합형 리조트를 모티브로 삼으려 한다고 썼습니다. 동일 스위트의 사업 계획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건전한 견제와 감시, 비판 기능은 저는 상실했다고 봐요. 건설에 되게 우호적이니까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기사에 얼마나 반영됐을까? 동일 스위트의 개발 사업을 다룬 17건의 기사 중 일광면 주민 얘기가 들어간 건 단 4건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사업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하는 기사는 없었고 철거 현장 위험성과 안전사고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언론사에서 일개 회사를 편을 들어갖고 홍보를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김원수 사장이 그래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지역에 와서 팩트 체크도 해보고, 너가 지역에 오고 뜨는데 와서 보고, 언론사는 그렇답니까? 한쪽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요래 가니까 요거 확인을 해보고,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구나. 그럴 때 홍보를 해야지. 저 정도면 기사가 아니라 거의 광고 아닙니까? 이 특혜 시비에 난개발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부산일보만이 건설사를 편드는 보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건설사야 이익 많이 내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언론도 지역 경제 활성화 같은 전망도 보도할 수 있죠. 그런데 동시에 개발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하는 것도 언론의 책무인데 저렇게 건설사에 기운 건 납득이 어렵죠. 아니 부산일보라면 창간한 지 75년이나 된 유력 지역 신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렇게 공정성 시비가 일게 뻔히 보이는데도 이렇게까지 한 데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게 궁금해 취재를 이어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부산일보 사장과 동일 스위트 대표의 유착이 의심되는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광고라든지 협찬 같은 회사 간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 간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겁니까? 네, 두 회사 대표들의 사적인 거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동일 스위트는 한 증권사가 만든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에 참여했습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일종의 벤처 캐피탈. 투자한 회사가 상장에 성공하면 이른바 대박이 나고 상장이 안 돼도 시중은행 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초 결성 시에는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요. 세계적인 이슈가 좀 있어서 조금 늦어지게 되면 2025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5년 후에 뭐 소정의 그냥 이자 수준에서 그냥 뭐 돌려받는 거고요. 은행 금리보다는 아무래도 높죠. 그리고 상환이 안 될 가능성도 당연히 있잖아요. 동일 스위트가 투자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500억 원대 규모로 국내 유명 제약회사의 비상장 계열사에 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이 투자조합의 출자자 현황을 입수했습니다. 동일 스위트 법인이 70억 원을, 동일 스위트 김은수 대표는 개인 명의로 5억 원을 투자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이라는 명칭이 또 발견됩니다. 11억 원을 투자한 동일투자조합. 작년 초기 투자 때에는 없었는데 올해 3월 등장했습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참여하는데 누군가 법인이나 개인 명의가 아닌 또 다른 조합을 만들어 투자에 나선 겁니다. 원래 김은수 대표는 투자 초기에 16억 원어치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1억 원치를 동일투자조합에 팔았습니다. 가격은 처음 살 때 가격 그대로였습니다. 즉 김 대표가 먼저 거액의 투자를 한 뒤 그 지분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샀던 값 그대로 넘겨준 겁니다. 신기사에 사실 개인 투자자 들어가기 어려운데 회사가 돈을 뭉칫돈을 여니까 사주가 같이 얹어서 들어갈 수가 있고, 근데 그 돈의 일부를 이 사주가 넘겨줌으로 인해 가지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들어오기 어려웠던 구조를 일종의 사주가 자기 이익을 낮춰가면서 기회를 줬다는 거죠. 동일투자조합에는 누가 들어와 있었을까? 스트레이트는 출자자 명단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8명이 등장합니다. 확인해보니 유명 성형외과 원장, 그리고 현직 검찰 수사관의 배우자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했는데 저하고는 관계없는 일이고, 저는 이제 그 공직자라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빠지고 저희 집사람이 저희 집사람 사업하니까 검토하고 한 거고요. 그런데 눈에 띄는 이메일 주소 2건이 발견됩니다. 부산닷컴, 부산일보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입니다. 메일 주인의 이름은 김진수와 강윤경. 바로 현재 부산일보 사장, 그리고 미래전략사업단장이었습니다. 부산일보의 핵심 임직원 2명이 각각 1억 원씩을 내고 동일 스위트 김은수 대표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은 겁니다. 투자조합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본인이 선납한 거지 않습니까? 이 대금을, 투자금을. 그러니까 선납을 할 정도로 이분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자기가 돈도 먼저 선납을 해주고 했을 때면 거의 혈족처럼 친한 관계가 아니면 그런 제공을 해줄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건설사 대표가 언론사 임원에게 유망 투자처의 지분을, 그것도 원가에 넘긴 이유는 뭘까? 동일 스위트 김은수 대표는 단순히 친한 지인이라 투자를 권유한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지인들한테 좀 경유를 여러 군데 했는데 그 중에서 하겠다는 분들과 안 하겠다는 분도 있었고,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제가 그냥 그거 할 때 우연히 밥 먹다가 얘기 나오면 뭐 얘기할 때도 있고요. 다른 일로 만났다가 얘기하다가 할 때도 있고요. 다 주로 그런 식이죠. 그래서 뭐 그냥 아는 지인들한테 하는 거지 뭐 누구 특별하게 대상이 뭐 듣고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언론사 임원이라 혜택을 준 건 아니란 얘기. 또 여러 명이 동시에 투자하는 건 절차가 복잡해 일단 자기가 돈을 내고 나중에 양도하는 방식을 썼다고 말합니다. 편의상 숫자가 너무 많으면 뭐 변경할 때마다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다 나름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먼저 내고 조합 마감이니까 내고 설립되는 대로 바로 넘겨가기로 하고, 그래서 설립돼서 바로 넘겨갔죠.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과 강윤경 단장도 부산일보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일이나 회사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 부산일보 사장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앞으로 전망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의 투자의 판단의 부분이잖아요. 제가 편집국장도 해보고 언론 독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김문수 대표를 통해서 우리 강국장 통해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잘 알아봐라. 그런 거는 그 개인적인 문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개인 구자를 통해서 보내달라 해서 저는 그 강국장한테 통해서 저 계좌로 보낸 거 말고는 잘 모릅니다. 제가 언론사 여기 부산일보 대표로 있으면서 그런 그 특혜나 그런 걸 받아서 이게 여기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앞서 봤듯 동일 스위트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 과정이 공정한지 감시해야 할 신문사 대표가 건설사 대표와 공동으로 투자한 것 자체가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에도 무형의 이익을 규정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조합의 출자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 향후 실현될 이익을, 무형의 이익을 증여하는 것으로서 부정청탁법에서 금지하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사 사주를 통해 거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데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투자 공동체까지 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누가 봐도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뭐 뇌물 아니면 그 인허가 과정에서의 어떤 좀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분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내 돈을 들여서 좋은 투자 기회를 잡아놓고 이걸 내 지인들에게 그대로 넘겨주었다. 신문사 임원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지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특혜는 아니다. 이런 건데.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신문사는 건설사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논조를 보인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관계라든지 또 이 거래가 부산일보의 보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까 이들이 단순한 사적 친분 관계를 넘어 서로 공적으로도 얽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적인 관계요? 뭐 언론사와 광고주, 언론사와 취재원 이런 거 말고 다른 게 더 있다는 겁니까? 네, 동일 스위트 대표는 부산일보 논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들만의 공생 네트워크를 추적했습니다. 동일 스위트 김은수 대표가 투자 지분을 넘기고 한 달이 지난 4월 부산일보 온라인과 유튜브 채널에 김문수 대표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부산에 이런 곳이 있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잘 만들어서 이번 항공유리 부분에 공공성이 있는 시설들, 또 문화관광시설들, 공원, 또 해양 스포츠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도록 일광면 부지 개발 사업과 동일 스위트에 대한 홍보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 일부는 부산일보 지면에도 실렸습니다. 홍보 기사라는 표시는 따로 없었습니다. 영상 설명이 적힌 부산일보 비즈비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부산일보가 만든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기업의 소식을 전하는 플랫폼이라고 나옵니다.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도 비즈비즈를 통해서 분양하는 아파트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사 목록에서 동일 스위트를 클릭하니 부산일보에 등장한 동일 스위트 관련 기사 30여 건이 주르륵 뜹니다. 개발 사업 관련 기사는 물론 보도자료로 배포됐을 법한 사회공헌, 분양 광고 기사들입니다. 부산일보 디지털 사업국에 전화를 걸어 취재진이라고 밝히지 않은 채 회원사 혜택을 물어봤습니다. 네이버에다 배포가 되고요. 상시한 거는 아마 저희들도 이제 뭐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웹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만나서 저희들이 이야기해 드릴 수 있고 돈을 받고 기사를 써주는 홍보 사업이었던 겁니다. 기사는 주로 부산일보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일부는 지면에 실리기도 합니다.
이런 회계를 받아 저희들 운영을 하는 거고, 저희들이 서비스 해주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는 온라인 홍보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용 중에서 좀 기사화될 수 있는 거라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뒷면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동일스위트 김은수 대표는 부산일보에게 단순한 광고주가 아닙니다. 지난해 5월 부산 수영구의 한 일식집에서 열린 제3기 부산일보 독자위원회 출범식. 전체 위원이 25명인데 64%인 16명이 부산 지역 기업인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독자의 의견을 듣는다기보다는 기업이나 학계 등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들 간의 네트워크에 주력한 구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김은수 동일스위트 대표도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5년째 독자위원입니다. 이제 비즈리더스 멤버다라는 게 사실 알게 모르게 보도하는 과정에 일종의 좀 예를 들면 배제 효과가 있거든요. 저쪽은 가급적 건드리지 말자라는 그런 효과 이제 다목적으로 노린 거죠. 김 대표는 부산일보에 어떤 주문을 했을까? 지난 2019년 5월 28일 독자위원회 회의. 지역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황금 노선으로 불리는 부산, 싱가포르 노선 확보 경쟁에서 탈락한 뉴스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보도가 필요했다. 지역 기업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구, 언뜻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에어부산은 사실 김 대표의 아버지 김종각 회장과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아버지 김 회장의 회사인 동일은 2019년엔 0.6%, 지난해엔 3%대로 에어부산 지분을 늘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회사가 투자한 업체였던 겁니다. 이에 대해 김은수 대표는 에어부산이 부산시도 출자한 향토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도 자신과 비슷한 지적을 했다며 주식수도 많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독자위원회 발언을 일종의 지침처럼 여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이제 코멘트를 하고 이제 그런 코멘트가 이제 시민을 통해서 외야 되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회의록 자체를 정리를 해가지고 회람을 하죠. 편집국에 이제 일종의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향후 취재나 지면 제작에 참고해라. 편집국장이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건설사 대표의 영향력은 이렇게 지역 유력 언론사와의 끈끈한 관계를 통해 증폭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여론 조성입니다. 일단 부산일보는 매체를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반대해 오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호의적인 보도가 나가게 되면 긍정적인 그런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일단 만들어지고, 이에 대해 부산일보는 편집국장을 사실상 직선제로 선출해 다른 언론사에 비해 편집권이 훨씬 더 독립적이라며 비즈비즈 등 회사 사업이 편집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동일스위트 관련 기사도 취재 기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언론사는 건설사와 유력 인사들을 맺어주는 핵심 고리 역할도 합니다. 지난 4월 부산일보가 개최한 CEO 아카데미 총동문회 골프대회. 코로나19 상황에도 무려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부산일보는 여러분을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버팀목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드립니다. CEO 아카데미는 부산일보가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1년 단위의 교육과정입니다. 원장은 부산일보 사장, 기업체 대표 및 임원, 전문직 종사자와 고위직 공무원, 시의원 등에만 입학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14년 동안 배출된 동문이 1,500여 명에 달합니다. 부산 지역 법원장, 지검장과 지방 국세청장에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망라돼 있습니다. 동일 스위트 같은 건설사 임원, 해운사 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몇 일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부산 지역의 대다수의 기관장이나 좀 주요 업체 이런 사람들이 네노라는 업체 관계자들이 CEO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해마다 또 바뀌어요. 이제 인원들이 이제 바뀌고 하기 때문에 부산일보 사장이 가질 수 있는 네트워크는 이 지역에서 상당하죠.
역대 부산시장들도 꾸준히 강연을 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니까 우리 부산 경제를 이끌고 계신 많은 선배님들, CEO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부산일보 CEO 아카데미가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원 중에는 건설 인허가와 관련이 있는 전현직 공직자들도 많습니다. 부산시장을 비롯해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 부산시 도시계획실장도 있습니다. 또 부산 강서구, 동구, 서구, 중구, 진구구청장도 회원입니다. 전직뿐 아니라 인허가권을 진 현직에 있으면서 참여한 이들도 상당수입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일종의 장학생 비슷하게 뭐 이제 일단 모셔오는 거죠. 왜냐면 그 모셔오는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보고 이제 민간 기업들은 이제 뭐 사교회장 내지는 이제 뭐 민간 창구로 활용을 하거든요. 유인책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구슬을 맞추는 거예요. 부산 도시공사, 교통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등 산하단체 임원도 거의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 대표들이 입학을 줄지어 기다리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평소 같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을 편하고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게 바로 언론사가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언론사의 막강한 영향력을 사실은 느끼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